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김민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영상으로 수업하는 만큼 집중해서 따라오기를 바라고 선생님이 필기하는 것을 학습지에 함께 쓰면서 수업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대륙이동설, 멘틀대류설, 해저확장설에 대해서 배웠어요. 각각의 설명은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모두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엔 판구조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판구조론이 뭐냐? 먼저 대륙이동설이라는 기틀이 마련이 되었는데 대륙이 움직이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여기에 멘틀대류설이라고 하는 가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 이후에 해저확장설이라고 하는 가설이 추가가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총 합쳐져서 하나의 이론 체계가 된 것이 바로 판구조론입니다. 그러면 판구조론에 대해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판구조론이 뭐냐? 지구의 표면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판과 판의 경계에서 상호작용하여 지진이나 화산활동 등의 지각변동을 일으킨다는 이론을 우리는 판구조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판과 판의 경계에서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벌어지면서 지진과 화산 등의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나 화산 같은 지각변동은 결국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구를 수박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러면 수박의 껍질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각 밑에는 멘틀이 존재하고 그 아래로는 외핵과 내핵이 존재합니다. 여기 멘틀 중에서 어떤 일부분, 이만큼은 고체긴 고체인데 아주 말랑말랑하고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는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젤리처럼 말랑말랑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연약권을 우리는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부릅니다. 교재에 따라서 이거를 부분용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분용용은 약간 반쯤 녹아있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반쯤 녹은 거라서 완전한 액체가 아니고 고체예요. 이거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연약권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입니다. 우리 상상할 때 푸딩 같은 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푸딩은 내가 푸딩을 건드렸을 때 움직이긴 하죠. 그런데 그게 완전한 액체는 아닙니다. 약간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푸딩이나 젤리를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연약권은 멘틀 내에 있는 연약한 부분인데 이것은 부분용용되어 있구나, 유동성 고체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각부터 연약권 바로 위에까지를 아주 단단한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를 암석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암석권은 조각조각 낼 수가 있는데 그 암석권의 조각조각을 우리는 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암석권, 연약권을 조금 더 자세하게 크게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 표면 중에서도 위로 솟은 부분이 있고 아래로 가라앉은 부분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집 표면이 아래로 가라앉은 부분은 물이 찰랑찰랑하게 차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각과 멘틀 사이를 구분 지을 때에는 지 표면과 대칭이 되게 그리면 된다고 했었어요. 물 아래 부분을 우리는 해양지각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이쪽을 대륙지각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지각 아래는 멘틀이 있겠죠. 여기에서 지각으로부터 약 100km 깊이까지는 아주 딱딱해요. 이 딱딱한 부분을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이 암석권을 조각조각 낼 수가 있는데 그 조각조각 하나를 우리는 판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약 100km부터 깊이 약 400km까지는 굉장히 연약해요. 여기 사이는 굉장히 연약해요. 유동성 고체, 부분용융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약 100km 사이에서 400km 이 사이를 우리는 연약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암석권을 조각조각 낼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 조각조각을 어떻게 낼 수가 있느냐? 먼저 대륙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암석권을 나눠볼게요. 대륙지각이 포함된 암석권을 우리는 대륙판이라고 부르고 암석권 중에서도 이렇게 해양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암석권을 우리는 해양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두께를 한번 비교해보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두께를 비교했을 때 어떤 지각이 더 두꺼울까요? 네, 대륙지각이 더 두껍습니다. 그러면 밀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밀도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을 비교했을 때 해양지각이 더 큽니다.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두께는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더 두껍지만 밀도는 대륙지각보다 해양지각이 더 크구나. 그러면 멘틀까지 생각해서 비교를 했을 땐 밀도는 멘틀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해양지각, 그 다음이 대륙지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이해가 됐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암석권이라고 하는 건 두께가 약 100km에 해당하는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에 그림에서 암석권은 약 100km까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었고 그림에서 보듯이 상부 멘틀의 상부 쪽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약권을 한번 볼게요. 연약권은 암석권 아래 약 100km에서 400km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부분용융이 되어 있어 대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판이라고 하는 건 암석권을 조각조각 냈을 때 그 조각조각 하나를 판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암석권은 여러 조각으로 갈려져 있고 각각의 암석권 조각을 우리 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에는 대륙판이 존재하고 해양판이 존재한다고 배웠고 대륙지각을 포함한 암석권, 그러니까 대륙지각을 포함한 판을 우리는 대륙판이라고 하고 해양지각을 포함한 판을 우리는 해양판이라고 합니다. 밀도를 비교해 볼게요. 밀도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이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옆에 필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습곡과 단층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층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양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을 우리는 횡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지층을 양쪽에서 밀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지층이 이렇게 굴곡해질 수 있는 습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지층을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이 작용했을 땐 단층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층이 이렇게 양쪽에서 밀릴 때 이 빨간 선이 단층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단층을 기준으로 양쪽 중에 하나의 지층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단층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지층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때 이렇게 단층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윗부분을 우리는 상반이라고 하고 단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랫부분을 하반이라고 불러요. 횡압력이 작용을 했을 때 이 단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경우를 우리는 역단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보자면 지층이 이렇게 존재할 때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지층에 장력이 작용한다면 이 지층 또한 끊어질 수 있어요. 결국엔 단층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마찬가지로 이 단층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위쪽을 우리는 상반이라고 하고 단층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아랫부분을 우리는 하반이라고 부르는데 장력이 작용을 한다면 이 단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단층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던 이 상반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거를 우리는 정단층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층에 이렇게 횡압력이 작용을 했을 땐 첫 번째로 습곡이 나타날 수 있고 상반이 위로 올라간 이런 역단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층의 장력,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장력의 힘이 작용한다면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이런 정단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필기를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지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지표면 아래에 어떤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우리는 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진원으로부터 위로 올라와서 이 지표면과 맞닿는 부분을 우리는 진앙이라고 불러요. 이때 진원의 깊이에 따른 지진을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지표에서부터 약 70km 깊이에서 발생한 지진을 우리는 천발 지진이라고 부르고 약 70km 깊이에서 300km 깊이 사이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면 이거를 우리는 중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0km 깊이 이상에서 발생할 지진을 우리는 신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진원의 깊이에 따른 지진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판 경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판의 상대적 이동 방향에 따라서 판의 경계를 우리는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먼저 발산형 경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발산형 경계는 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해양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멘틀이 상승함에 따라서 위에 있던 대륙판이 서로 양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밑에서는 계속 멘틀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멘틀 대류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대륙판도 양옆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 여기 써있죠. 열곡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질 때, 우리는 열곡대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판과 판이 멀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우에는 열곡대가 형성될 수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해양판이에요. 이렇게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양쪽으로 멀어질 때에는 해령과 열곡이 생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알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발산형 경계에서 대륙판이 이렇게 존재하고 해양판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게요. 이때 해양판 위에는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때 밑에서 이렇게 멘틀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쪽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멘틀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대륙판도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멘틀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언젠가 대륙판이 이렇게 끊어지게 될 거고 양옆에 해양판은 그대로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계속 이렇게 멘틀이 상승하게 되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위에 있던 대륙판도 양옆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테고 밑에서 멘틀이 상승하면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굳게 되면 새로운 지각이 이렇게 생성되게 될 거예요. 요거를 새로운 지각 생성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때 이거를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V자 모양, 그러니까 열곡의 형태를 띠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열곡이 띠를 이루면서 길게 이어져 있으면 요거를 열곡대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계속 멘틀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 대륙판은 더 멀어지게 될 거고 밑에서 멘틀 상승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지각도 점점 넓어지게 될 거고 이때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이렇게 바다가 생성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다들 쉽게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태에서 계속 옆으로 잡아당기는 장력, 그러니까 멘틀 상승에 의해서 양옆으로 벌어지는 힘이 계속 가해진다면 결국에는 이 대륙 지각은 더 이렇게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이렇게 있고 밑에서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이런 해령이 형성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해령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요 V자를 선생님이 열곡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고 양옆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위에 있던 요 해양판과 해양판도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보면 발산형 경계 중에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밑에서 멘틀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멘틀 대류가 이렇게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대륙판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계속 멘틀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거고 멘틀이 이렇게 대류함에 따라서 위에 있는 대륙판도 양옆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멘틀 대류가 계속 발생하게 되고 위에 있던 대륙판도 양옆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때 밑에서 멘틀이 올라오니까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면서 걔네들이 굳고 결국에는 걔네들이 딱딱한 새로운 지각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 부분을 위에서 바라보면 V자 모양, 그러니까 열곡이 형성될 거고 이들이 쭉 이어져 있다면 열곡대를 형성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위에 그림에서 우리 열곡대를 봤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속 대륙판과 대륙판이 양옆으로 벌어지다 보면 새로운 지각도 점점 넓어지게 될 거고 그때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그 비가 모여 바다가 생성되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계속 대륙판이 양옆으로 이동을 하고 밑에서는 멘틀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멘틀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에 따라서 형성된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해양판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양옆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이 존재했고 장력이 작용함에 따라서 정단층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정단층이라고 함은 단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는 단층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대륙판이 양옆으로 갈라짐에 따라서 여기서도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지진이 지각 엄청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대륙판 가까이에서 바로 지진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그림에서 봤듯이 멘틀이 상승하면서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고 얘네들이 굳어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처럼 밑에 있는 멘틀이 위로 올라오면서 마그마가 뻥뻥뻥 터질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와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발산형 경계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지진 활동도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지진 활동은 지하 얕은 깊이에서 발생하는 천발 지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달하는 지형으로는 열곡도 있을 거고 해령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플러스로 해서 장력, 즉 정단층이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그림에 있는 각 판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랑 일본을 포함한 이 판을 유라시아판이라고 하고 여기 태평양을 포함하고 있는 판을 우리는 태평양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북아메리카판이 있고 남아메리카판이 있는데 이 북아메리카판은
여기 부분은 대륙판이지만 이쪽 부분은 해양판임을 알 수 있어요. 같은 북아메리카판인데 대륙판과 해양판이 같이 공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분은 대륙인데 이쪽 부분은 해양판이에요. 북아메리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같이 공존하는구나. 여기 부분이 판의 경계가 아니고 여기 부분도 판의 경계가 아닙니다. 같은 이렇게 큰 판인데 북아메리카판인데 여기 부분은 대륙판이고 여기 부분은 해양판입니다. 이해가 됐겠죠? 그리고 유라시아판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 그리고 태평양판 같은 경우는 해양판, 필리핀판 같은 경우도 해양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겠죠? 그러면 우리 방금 본 발산형 경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 아프리카판에 속하는 이 부분은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태평양판과 나즈카판, 여기 부분을 보면은 양옆으로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대서양인데 여기 부분을 자세히 보면 여기 벌어지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를 우리는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 보이죠? 여기를 우리는 아이슬란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가 됐겠죠? 그러면 보존형 경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판이 수평으로 미끄러지면서 어긋나는 경계로 판이 소멸되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는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아까 발산형 경계에서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밑에서 맨틀이 올라오고 마그마에 의해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판이 소멸하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는 경계임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령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해령 같은 경우는 발산형 경계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장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이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서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6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때 여기가 1, 2, 3, 4, 5, 6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번과 2번 학생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학생이 서 있는 곳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2번 학생이 서 있는 쪽도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1번과 2번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과 6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학생이 서 있는 땅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거예요. 6번 학생이 서 있는 땅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5번과 6번 학생은 같은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3번과 4번이 서 있는 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학생이 서 있는 땅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거고 4번 학생이 서 있는 땅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네요. 그러면 3번과 4번이 각각 서 있는 땅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극이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3번과 4번이 서 있는 이 땅은 서로 벌어지려고 할 거예요. 3번이 서 있는 땅은 이쪽으로 이동, 4번이 서 있는 땅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이 경계 부분은 영향이 가서 뭔가 찌지지직 하면서 갈라지게 될 거예요. 아, 3번과 4번이 서 있는 땅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수평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진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사람을 세워볼게요. 여기 학생을 7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8번이라고 할게요. 7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땅 위에 서 있고 8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땅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7번과 8번이 서 있는 이 경계 부분, 여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땅이 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지지직 하면서 뭔가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여기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겠죠. 우리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보존형 경계라고 하고 여기서의 지형을 변환단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해령 부분은 발산형 경계라고 했죠. 발산형 경계다 보니까 천발 지진이 일어나게 될 거고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변환단층은 어떤가 볼게요. 여기 보존형 경계, 변환단층의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해령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기 해령 같은 경우에는 화산 활동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발 지진은 발생을 하고 여기서 발달하는 지형을 우리는 변환단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지도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여기 부분을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판이 양옆으로 이동하는 부분, 요거를 우리는 보존형 경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판의 경계는 총 3가지가 있어요.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우리 오늘은 발산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는 것 혹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면 열곡대가 형성이 되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다 보면 이렇게 해령과 열곡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는 판이 서로 멀어지다 보니까 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잡아당겨지면서 정단층의 단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발산형 경계는 화산 활동이 존재하고 지진 활동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판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발산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으로는 열곡과 해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형 경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판이 수평으로 미끄러지면서 어긋나는 경계인데 판이 소멸하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는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한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지만 지진 활동은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우리는 변환단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여기도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이렇게 해령이 존재하고 해령이 존재할 때 이 사이에 여기 부분을 우리는 변환단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발산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복습을 해본 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